자, 전해드린 대로 송영길 전 대표 일단 구속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후원 조직이죠.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의 하드디스크도 네. 구체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도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였다고 봐야겠죠. 증거인멸 관련돼서는 송영길 대표 개인의 휴대폰이 교체된 부분하고 지금 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의 하드디스크 교체가 예. 가장 중요한 문제고 사실 관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실제 네. 네, 이 말씀해 주시죠. 평화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의 자금을 불법 정치 자금으로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면 예. 관련해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이 통상적인 어떤 교체 행위라는 송영길 대표 측 주장이 과연 인정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고요. 예. 하나는 이 그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한 게 박모 보좌관의 지시인데 네. 과연 이 과정에 송영길 대표의 묵인 내지 지시 관여가 있었느냐가 아마 영장 실질 심사에서 핵심적으로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요. 송 전 대표의 친형인 이 송영천 변호사가 영장 심사에 이 변론을 맡기로 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죠. 이 친족 관계인 변호사가 변론을 맡는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됩니까? 뭐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렇습니까? 예. 그 이재명 대표도 변호사 시절에 조카 사건 관련해 가지고 변호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일들은 뭐 수시로 있는 일들이고요. 음. 송영길 대표는 이제 6남매인데 그 중에 이제 2명은 행정고시에 붙었고 2명은 사법시험에 붙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조카는 또 현직 판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형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송영천 변호사라고 이분이 사법연수원 13기거든요. 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고등법원 부장까지 하셨으니까 아주 유능한 판사 하시다가 이제 변호사를 하는 건데 이런 정도의 형님이 직접 나서야 될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송영길 전 대표의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만만하지 않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녹록하지 않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예. 검찰에서는 일단은 송 전 대표의 후원 조직인 7억 6천만 원을 받았고 이게 불법 정치자금 또는 뇌물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후원금과 불법 정치자금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기준이 있나요? 예, 일단 먹사연은 통일부에 등록된 예. 공익법인이고요. 네네. 기재부에서 지정기금 단체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받을 수 있고 이제 여기까지는 합법적인데 과연 지금 문제되고 있는 7억 6천만 원이 사실상 먹사연이라는 이 공익법인의 외피를 쓰고 실제는 송영길 개인의 어떤 정치자금 수수의 창구로 쓰였다. 이렇게 이제 검찰의 시각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요. 실제 이제 먹사연의 활동 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연구 활동이나 이런 부분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7억 6천만 원을 순수하게 완전히 송영길 전 대표의 어떤 정치 활동에 의한 돈으로 볼 수 있느냐가 다퉈질 수밖에 없고요. 예. 검찰이 과연 일부 이제 컨설팅 비용이라든가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나머지 전체 금액에 대해서 부정 그 정치 자금으로 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소명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송 전 대표 측 이번 후원금이요. 불법 정치 자금이라면 문제가 안 될 정치인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좀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을 보면 네. 2조의 기본 원칙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않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 그다음에 예. 2항에는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회계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정치자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세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규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뭐 대통령이 만들었습니까? 국무총리가 만들었습니까? 네.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만들었습니까? 예. 이 규정은 국회의원이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는 국회의원 5번 한 동안에 이 정치자금법 그 사이 여러 번 개정됐는데 다 관여하거나 보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만들 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은 너무 엄격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과연 5선 의원에다가 막강한 여당의 대표까지 하셨던 분이 더군다나 법조인이 할 수 있는 말인가 저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영장 청구가 된 날 송 전 대표 자신의 SNS에 자장면을 먹는 사진을 올리면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영장이 발부가 되면 뭐 자신을 기각시킬 뭐 자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연장선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제 그렇죠. 송 대표 본인은 뭐 영장 기각을 자신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또 이제 어제 다소 이렇게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는데 속내는 좀
착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인 정치 인생 또 개인 사회에서 굉장히 중대한 위기에 서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예. 네. 관련돼 있는 보좌관 또 윤관석 의원은 관련 혐의로 이미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이고 맞아요. 과연 이 부분에 송영길 대표가 직접 관여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진술은 없는 상태여서 사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뭐 이게 전혀 불가능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되지만 송영길 대표가 실제 자신하는 만큼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부터 시작이 되나요? 내일 시작되나요? 예, 내일.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